안녕하세요. 캐나다 정반장 영어의 정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문법, 접속사에 대해서 해볼 것이고요. 접속사 1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일 가벼운, 그치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and하고 but. 그죠? 누가 모르겠어요. and하고 but을. 그치만 여러분이 이제 긴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긴 문장 보시면 and나 but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and but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장이 길어져요. 그죠? 그래서 오늘 and but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제가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뭐 수능 공부를 하시거나 분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석이 가장 어려운 이유 두 가지. 저한테 묻는다면 첫 번째는요 and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and와 대명사만 잘 알면 그죠? 좋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절대로 가벼워 보이지만 가볍지 않은 and하고 but을 수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and입니다. Sue and I left early. 그죠? 수하고 나는 일찍 떠났어. 뭐 이거 해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치만 이제 그래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보세요. and가 있습니다. and 뒤에 오는 걸 제가 항상 뭡니까? 요 놈을 B라 그러고요. 앞에 오는 놈을 A라 그래요. 그러면 뭐 지금 이제 공부 제 수업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죠?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많이 드려왔으니까 벌써. 그러니까 항상 and가 있으면 그죠? 이렇게 and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B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모습의 A를 찾는 겁니다. B를 보고 A를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B가 투부정사잖아요. 그러면 A도 투부정사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B가 동명사잖아요. 그러면 A도 동명사이지요. 그죠? B가 명사 무슨 명사구입니다. 그러면 A도 최소한 명사구이어야 하고요. 어떻든 동사면 동사, 부사면 부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해되시죠? 이거 누가 몰라 싶죠? 길어지면 이거 알아도 모르는 그죠? 우리가 까막눈이 됩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경우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죠? 좀 경건하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어쨌든 B가 뭡니까? 여기서 I예요. 뭡니까? 대명사. 그죠? 나를 지칭하는 대명사고요.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수라는 그죠? 인칭 그냥 이거는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명사 대 명사입니다. 지금 대명사 대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좀 더 큰 타이틀로 I도 명사, 수도 명사. 그래서 수 and I 해서 우리가 그냥 이걸 통상적으로 한 단어처럼 수하고 나는 left early, 일찍 떠났어 라고 해석합니다. 그죠? 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do it slowly and carefully 했습니다. 요 and 보이시죠? 뒤에 B가 뭡니까? carefully, 얘가 B입니다. 이해되세요? 품사가 뭐죠? 품사가 부사입니다. 맞죠? 조심스럽게, 뭐, 그죠? 주의해서 이런 말이고요. 그럼 A가 어디 있어요? slowly, 얘가 A가 되어야 되죠. 의미는 뭡니까? 천천히, 그죠? 느리게 하는 부사입니다. 이해되세요? B가 당연히 부사니까 A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얘도 당연히 부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do it 했으니까 뭡니까? 그것을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것을 하세요. slowly and carefully.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조심해서 그것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A and B가 지금 그냥 무난하게 요렇게 흘러갑니다. 지금은 위 1번도 2번도 그냥 Sue and I slowly and carefully 하고 and를 앞뒤로 두고 그냥 바로 A, B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런데 항상 문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Can he read and write 했어요. 그는 읽고 쓸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and가 어떻게 해요? 여기 있죠. 그럼 B가 어디예요? 얘가 B입니다. A가 어디 있죠? 얘가 A죠. 왜요? B가 절침을 선택했을 때 얘가 뭡니까? 동사죠. 그죠? 그러니까 A도 당연히 선택할 때 동사를 선택하셔야 돼. 그러니 둘 다 무슨 말이냐면 can he, 그죠? 그가 read 하면 읽을 수 있느냐? Can he write이니까 그가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만약에 생략된 게 그냥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문장이에요. 어떻게 되냐 하면 right? 이거예요. 여기
그죠? 이만큼 똑같은 게 그냥 반복되는 거니까 반복되니까 필요 없죠. 왜? 한 문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거 없애고 Can he read and write이라고 그냥 줄이는 거예요. She came in and took her coat off 했습니다. 그죠? She came in and took her coat off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and 볼게요. and를 보면 여기가 and입니다. 그럼 B가 어디 있습니까? 한 B가 뭡니까? took off죠.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거 지금 뭡니까? phrasal verb에서 뭡니까? 이거 지금 수거라고 생각하세요. take off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옷 같은 걸 벗다. 물론 이제 비행기 같은 게 그죠? 이륙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어장 공부를 열심히 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단어 공부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단어 공부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해석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she came in 이거 그냥 굳이 이걸 구잖아요. 지금 이게 동사랑 open은 여기서 부사예요. 동사랑 부사 관계예요. 여기 came in도 뭡니까? came이 뭡니까? 동사죠. in을 전치사라 하시면 안 돼. 이때 in도 부사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in하고 open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in과 open은 당연히 전치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문장 보고 그래머를 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she came in 하면 그녀가 들어왔어. and took her coat off 했으니까 그녀는 그녀의 옷을, 외투를 그죠? 벗었어. 이게 두 개가 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and 뒤에 지금 동사가 B가 뭡니까? took예요. took off가 B입니다. A는 뭐겠습니까? came in이 A죠. 그죠? 이렇게 항상 그냥 동사, 부사, 동사, 부사의 조합이 한데 어우러져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B가 그냥 동사니까 크게 보면 그죠? 동사, 부사 조합이면 그냥 동사구예요. 동사구. 동사니까 A도 그냥 동사이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죠? 주어가 뭡니까? she죠. 그러니까 she came in and 뭡니까? she took her coat off예요. 윗문장에서처럼 이렇게 뭡니까? she가 and 다음에 she가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문장에 왜 she를 두 번 씁니까? 당연히 지워버리고 그죠? 같은 거니까. 이해되세요? 윗문장 3번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제 and를 또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말처럼 이렇게 예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녀는 들어와서 그녀의 옷을 벗었어 이 소리예요. 코트를 그죠? 벗었어 이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그녀의 코트를 벗었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해석은 이런 것에 익숙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 그러니까 그녀는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코트를 벗었다. 그죠? 그러니까 and가 그리고니까 항상 이렇게 뭡니까? 말을 이렇게 뭡니까? 그리고라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해석을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듣고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she came in 그녀는 들어와서 and 그랬어요. 그냥 들어와서는 took her coat off 했으니까 그녀의 코트를 벗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반장은 그냥 이렇게 해석했어요. and라고 그냥 항상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지. Go and get me a pen please 했습니다. Go and get me a pen please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당연히 and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동사니까 이게 B고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이게 A입니다. 그냥 B고 A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 go and get 했어요. 그러면 가서 get me a pen 했으니까 나에게 뭡니까? 펜을 얻게 해줘?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please 했으니까 부탁해 이런 느낌. 그죠? 한 대 붙여서 해석해 볼게요. 자, 정반장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가서 가져오세요. get me a pen. 그러니까 나에게 펜 한 자루를 했습니다. please 했으니까 그냥 오세요 정도로 그냥 말을 한 겁니다. 그죠? 존대한 거예요. please. 제발 굳이 이렇게 해석 안 하셔도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 문제는 go and get이라고 실제적으로 듣지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자, 그냥 go get me a pen please 합니다. go get me a pen please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요렇게 이걸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 그잖아요. go get something 하면 가서 뭔가를 가져와 하는 소리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Go get me a pen 했으니까 나에게 펜을 가져와 줘 이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짧게 한다고요. 자, 요런 느낌. Go get 했잖아요. Go get 하면 가서, 그죠? 가져다 주세요. 요런 느낌의 말이에요. 여기 있는 go get이라는 말이. 너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이 조합 자체가. 그럼 자, go get은, 그죠? 그러니까 go get을 먼저 보시게 돼, 사실. 소설책 같은 거 읽으시면.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서 문법을 논할 때, 아, 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쌤, 동사 두 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도 괜찮나요?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럼 제가 그러죠. 아, 그게 아니라 go하고 get 사이에는 이렇게 and가 생략되어 있거나, 그죠? 혹은 뭡니까? 혹은 go하고 get 사이에 to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제가 이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죠? 보통 왜냐면 go and get이라고 듣기 힘들어요. 여기 살면서. 그러니까 go get me a pen please 합니다. 그러면 묻는단 말이에요. go하고 get, 쌤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아니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and가 있거나 to가 있거나 둘 중 하나, 동사와 동사 사이에 하나가 필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생략을 해버리면 and가 생략되는지 to가 생략되는지 몰라요. 그렇겠죠? and를 생략했을 때랑 to를 생략했을 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왜? 생각해봐요. go and get me입니다. 그럼 가서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펜을 가져다 줘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서 나한테 펜을 얻게 해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져다 줘가 됩니다. go and get을 한 대 묶어서. 이해되시죠? 만약에 생략된 게 to라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 그렇습니까? go 했어요. 가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get me a pen 했어요. 나한테 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라 이 소리거든요. 그죠? 결과적으로 의미만 따지면 거의 뭐 같은 말이겠습니다. 자, 가서 그리고 펜을 얻어줘 나한테 하는 말이랑 나한테 펜을 얻어주기 위해서 가라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결과론적으로. 그죠? 그러니 and가 생략되었던 to가 생략되었던 어찌됐든 실제 그죠? 네이티브들은 and to 쓰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go get 하고 그냥 써버려요. 그냥 go get something 하면 뭔가를 가져와 하는 표현입니다. go get me something 하면 나에게 뭔가를 가져와 하는 그죠?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상당히 그냥 회화적인 거, 구어적인 거. 지금 이제 여기 대부분의 지문들을 제가 옥스포드 사전에서 가져옵니다. 정말 구어적인 어떤 예문들이 많아서 그죠? 지금 뭐 회화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열심히 그냥 연습하세요. 많이 쓰이게 되니까. 자, 지나갑니다. 6번입니다. I will come and see you soon 했습니다. 그죠? I will come and see you soon 했습니다. 나는 올 거야. 그리고 너를 조만간 볼 거야. 해석하면 이거죠. 쭉 연결했으니까. 항상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해석을 그냥 앞에서부터 잘라놓고 가세요. I will come이 먼저입니다. 내가 와서는 will and see 볼 거야. you 너를 조만간. 이해되시죠?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I will come 내가 와서는 너를 볼 거야. soon 부사입니다. 그죠? 시간 부사. 곧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네이티브들은 여기 뭡니까? and 생략할 겁니다. I will come see you 이렇게 말합니다. I will come see you soon.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go 그죠? go랑 come이랑 나오면 뒤에 동사가 나올 때 거의 뭐 구어에서는 뒤에 나오는 and가 나오든 혹은 to가 나오든 둘 중 하나의 선택권이 있으시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결과적으로는 해석은 비슷해요. 결과론적으로. 이것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I will come to see you soon 해도 해석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조만간 너를 보기 위해서 올 거야.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come하고 see 사이에 and가 생략됐느냐 and come하고 see 사이에 to가 생략됐느냐에 되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죠? 내가 와서 너를 볼 거야. 나는 조만간 너를 보기 위해 올 거야. 약간의 문장의 어떤 해석은 달라지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말 의미는 거의 같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 네이티브 캐네디언들한테도 and냐 to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그냥 I will come see you soon 합니다. 그죠? Go get something for me 하든지 그죠? Go get 하든거나 그냥 come see 하죠. 그죠? 그러니까 and나 to가 생략되었다고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일단 정확하고요. 다만 바깥에서는 사람들은 안 쓴다라는 거.
그죠? and가 생략되었든 to가 생략되었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7번입니다. We stopped and bought some bread 했습니다. 자, stopped and bought 보이시나요? 자, and가 있어요. 뒤에 있는 얘가 뭡니까? B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얘가 뭘까요? A죠. 왜? 둘 다 과거 동사.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멈췄고 약간의 빵을 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지만, 그죠? and라는 것을 항상 그리고라고 그렇게 그냥 공식처럼 대입하실 건 아니죠. 그죠?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놓아 보겠습니다.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멈춰서 약간의 빵을 샀다. 뭐 이렇게 할게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stopped and bought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서 샀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멈춰서 샀어 했습니다. some bread 했습니다. bread는 뭡니까? non-countable noun입니다. 그래서 bread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가능도 합니다만 일단은 그죠? bread 빵은 non-countable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아시길 바랍니다. 지나갈게요. My hobby is playing tennis and to see a movie. 자,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해석부터 할까요? 자, 나의 취미는 테니스를 치고 영화를 보는 것이야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게 없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많이 잘못됐습니다. 뭐냐 하면요. 잘못됐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번째요. and를 볼게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to see a movie입니다. 보이세요? 이거 to 부정사가 지금 뭡니까? B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A는 어디 있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A를 찾을 때 to 부정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to 부정사가 없고 어라? 뭐가 있습니까? 여기? 동명사가 지금 A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면 자, 여기 to 부정사는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동명사는 당연히 그냥 명사죠. 동사인데 명사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큰 카테고리에서는 둘 다 명사 대 명사니까 A하고 B가 어떻게 생각하면 큰 룰을 어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A가 동명, B가 만약에 to 부정사면 A도 to 부정사인 게 더 이쁘고요. B가 동명사면 A도 동명사인 게 더 이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다 뭉치마라고 더 이쁜 패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쓰면 사실 보통 이제 그래머 시간에 그래머 배우셨으면 이거 틀렸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죠?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말씀인 거 하니? 여보세요. 자, and가 있잖아요. 그러면 B가 자, seeing 했죠? 그럼 playing 하는 거예요. to see 했죠? 그럼 to play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명사면 동명사, to 부정사면 to 부정사 맞춰주는 게 예쁜 그래머입니다. 이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실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해석은 뭐야? 그냥 똑같죠. 뭐 나의 취미는 테니스를 치고 영화를 보는 것이야. seeing보다는 watching 하는 게 좀 더 낫고요. 분명히 그죠? seeing a movie. 근데 정말 구어적이에요. watching 그죠? My hobby is playing tennis and watching a movie. 그죠? 하셔도 괜찮습니다. seeing 하셔도 그냥 구어에서는 충분히. 저는 watching 쓸 겁니다만은 여튼 그렇습니다. 자, 9번은 A와 B의 대화입니다. 자, A가 말합니다. We talked for hours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for hours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for an hour 하면 1시간이고 for 2 hours 하면 2시간 동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for hours 했으니까 복수니까 hour에 뭐가 되죠? 뭐 오랫동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수시간 동안 이 소리죠. We talked. 우리는 대화했어. 수시간 동안. 그러니까 B가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And what did you decide? 했어요. And what did you decide?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and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무엇을 결정했니?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했어. 그랬더니 B가 그리고 너는 무엇을 결정했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and를 항상 그리고라고 해석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흘러가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and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역을 하면 그죠? What did you decide? 했으니까 what이 뭡니까? decide의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결정했니? 이 소리인데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는 무슨 결정을 했어? 라고 묻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어떤 뭡니까? 우리말과 영어의 디퍼런스, 차이 정도는 좀 쉽게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죠? 정반장이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 정도는 그냥 What did you decide? 하면 그래서 너 무슨 결정했는데?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직역은 What did you decide? Did you decide what? 너는 무엇을 결정했니? 라고 묻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what이라는 의문사가 문장 제일 뒤에 있으면 항상 얘네들은 탁 쳐서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did you decide what 하지 않고요. what did you decide 하고 문장을 그저 바꿔버리죠. 이렇게 what 같은 게 의문사라 하잖아요. 의문사가 뭡니까? what이나 how, where, when 뭐 이런 거죠. W 우리가 육하 원칙에 들어가는 그죠. W로 시작하는 거 5개 플러스 how 6개를 우리가 뭐 의문사라 하잖아요. 뭐 의문사를 제일 뒤에 두는 것을 영어가 좋아하지 않아요. 이네 사람들이. 물론 did you decide what 하고 말씀하시면 완벽해요. 밖에 나가면 많이들 그렇게도 얘기해요. 다만 좀 더 이제 organized 된 어떤 이제 질서가 잡힌 어떤 문장 구조로 하면 의문사가 먼저 나와서 what did you decide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결정했니? 이래 되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believe in yourself and you will succeed 했습니다. believe in yourself and you will succeed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believe 했으니까 믿어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뭡니까? 명령문. 왜? 동사로부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believe in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제가 단어장 하면 이런 설명은 단어장에서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어장 제가 단어 공부하면 그 30분 보캐브러리 30분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열심히 들으시길 바래요. 자, believe in 하면 그죠? 어떤 누군가의 능력 같은 걸 믿는 거예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potential, 잠재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ability, 그 어떤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 believe in yourself 하면 해석을 하면 너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고 해석을 하세요. 너 자신을 믿어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believe in은 그죠? believe me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말 믿어 이 소리예요. believe me 하면 내 말 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believe in me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 믿으라니까. 너 왜 내 능력 못 믿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신을 믿어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believe God 합니까? 그러면 너 꾹꾸죠. 왜? 신의 얘기를 직접 들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 신을 믿어 할 때 우리가 뭘 씁니까? believe in God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단어장에서 그런 거 다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너 자신을 믿어 했어요. 너 자신의 능력을 믿어. 자, and 해석 어떻게 합니까? and 그리고 너는 성공할 거야. 이상하죠. and는 그냥 그리고라고만 항상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말고도 뭐 그런데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뭐 여기 이 10번 문제처럼 뭡니까? 그렇게 하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언제 쌤 and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합니까? 의미가 여러 가지라면 그거는 그잖아요. 우리가 결정해 놓고 글을 보는 게 아니라 글 문맥 안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해되시죠? 자, 해석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너 자신의 능력을 믿어. 그죠? 그러면 자, and를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if then처럼 뭐뭐 한다면 그러면 이런 느낌. 자, believe in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뭐의 능력을 믿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당연히 이런 고민 생기실 거거든. 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자, 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will succeed. 뭐 어떻게 되겠냐? 완벽하지. 너무 잘했죠. 그죠? 뭐냐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뭡니까? 같은 말. 되십니까? 그죠? 여기는 and가 있었고요. 접속사가.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and 대신에 if라는. 그죠? 우리가 and를 뭐 등위 접속사라 하고요. if 같은 경우는 조건이니까 단순 조건이죠. 가정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그죠?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조건의 접속사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and랑 여기 if는 두 개가 전혀 다른 사실 문장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 말씀드리면 복잡하겠지만 이걸 이제 컴플렉스 센텐스라 그래요. 이런 것을. 왜냐하면 종속절과 주절이 합쳐진 거. and는 얘도 주절, 얘도 주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컴파운드 센텐스라 그럽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그죠? 뭐 이제 이런 걸 논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해서 어쨌든 혹시나 또 그죠? 정반장이 말을 했는데 나는 궁금하다 생각하시면 이걸 컴파운드라 그러고요. 이거는 밑에 거는 컴플렉스 센텐스라 그래요. 찾아보셔도 되고 굳이 모르셔도 되고 그죠? 저도 이제 이런 어떤 명칭을 얘기한 게 좀 옛날이라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Miss another class and you will fail 했어요. 자, 여기 and를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그죠? miss도 뭡니까? 동사로 시작했죠.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another class 했잖아. 그죠? 자, 우리말로 예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또 한 번 수업 더 빠져봐. and 그러면 you will fail. 너 낙제일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 또 수업 한번 제껴봐. 그러면 너 그냥 F야 이 소리예요. 자,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another class니까 이미 이 친구는 상습범이에요. 그죠? 수업을 빠지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빠뜨려봐 이 소리죠. 너 또 한번 빼먹어봐라. 이게 뭡니까? 그죠? miss another class예요. 자, and를 해석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이라고 했죠. 해석했죠. 당연히 이 친구도 뭡니까? If you miss another class, you will fail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and 앞뒤로는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죠? 여기 거랑 똑같이 그냥 뭐라 하지? 주절의 조합이고요. 밑에 이렇게 if를 쓰면 종속절과 주절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주절 플러스 주절을 우리가 컴플렉스 센텐스라 그러고요. 종속절 더하기 주절 혹은 뒤바 껴서 주절 플러스 종속절이 되었을 때 이것을 뭡니까? 컴플렉스 센텐스라고 합니다. 아실 필요 없으십니다. 근데 제가 왜 설명을 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업병입니다. 또 지나갈게요. 5 and 5 makes 10 합니다. 5 and 5 makes 10. 그죠? 이거는 일단 이런 건 항상 뭡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세면 and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요. 5하고 5 하면 10대죠. 이렇게 말하죠. 그거예요, 딱 이거. 5하고 5는 10을 만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이 and를 그잖아요. 그냥 and의 어떤 의미의 유연함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냥 그죠? 5 플러스 5 플러스 5 그죠? is equal to 10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5 and 5 makes 10 하면 어떤 말이지? 우리말을 잘 생각해 봐요. 5하고 5면은 10대잖아.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더하기라는 단어를 안 써도 우리가 문맥상에서 이해합니다. 됐죠? 5, 5, 10입니다. and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역을 들어가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의역을 하시면 그죠? 5 더하기 5는 10을 만든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의역을 하시면 그런 거고 그냥 지금 주어진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냥 5하고 5는 10을 만들어 이런 느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해석을 그죠? 그런 어떤 두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분명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어떤 차이가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크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차이가 많아서 우리가 낯선 것을 자꾸 예문을 통해서 그죠? 또 정반장 수업 듣고 그러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오늘 벗까지 하려는데 시간 보니까 도저히 벗을 할 용기가 안 납니다. 오늘 벗까지 하려는데 도저히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end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he tried and tried but without success 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거 자주 보이실 거예요. and 앞뒤로 같은 동사 쓰일 때 혹은 같은 형용사, 같은 부사 쓰일 때 혹은 같은 건 아닌데 명사 같은 경우는 좀 같은 의미인데 다른 명사 쓰일 때 제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강조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지금 제 수업을 꾸준히 들으셨으면 아마 제가 명사 and 명사 두 명사가 의미는 다른데 테크니컬리 다른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거 구분 잘 안 해요. 이 명사 의미 자체를 예를 들어서 safety하고 security 이런 거 구분하시나요? 저는 잘 구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냥 강조하시면 돼. 자, tried and tried 이거는 똑같잖아요. 의도가 뭐겠어요? 같은 단어를 두 번 말하는 거. 뭡니까? 강조지. 그러니까 he tried and tried but without success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tried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경을 놓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그죠? 해석을 하면 그냥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이래 되죠. 왜? 뒤에 지금 but이 있으니까. 어라? but이 나왔네?
그죠? and가 뭐고 어쨌든 노력했지만, 그죠? without success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공 없이. 그래머적으로 이게 이쁘냐고요? 아니요, 절대 안 이쁘죠. 근데 구어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죠, 그죠? 이게 좀 더 구어적인 어떤 그냥 거리에서 충분히 들리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가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머에는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보세요. He tried and tried. 그는 노력하고 노력했어.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해요. 그는 겁나 노력했어. 졸리 노력했어. 그죠? 엄청 노력했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치만 without success. 성공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he tried and tried but failed 나와야 되거든. failed 해야지 동사로 끝나는데 지금 without success 했어요. 전치사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사 정도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반장의 해석을 이렇게 했죠. 그는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성공 없이 노력하고 노력했어. 이런 느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좀 더 예쁘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이거죠. 그는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엄청 노력했지만 성공은 못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전체적인 문장 자체는 그래머로는 별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 자주 한다. 사전에서 갖고 온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죠? 14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The pain got worse and worse 했어요. 자, and 앞뒤로 단어가 똑같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the pain got worse and worse 했으니까 뭡니까? 해석할게요. 자, worse가 뭡니까? 이거 아셔야 되죠? bad가 형용사로 나쁜이면 worse는 뭡니까? 형용사로 더 나쁜. worst는 형용사로 뭡니까? 가장 나쁜, 최악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 뭡니까? 비교급인데 중간에 같은 단어가 and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하시겠어요? 점점 더 나빠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통은 the pain 했으니까 뭐 그 고통은 하셔도 되고요. 고통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 이해됐습니까? 자, 어제 제가 그런 걸 했죠. 여기 get이나 became이나 이런 걸 쓰시는 게 grew 이런 거 쓰시는 게 월등히 나아요. 여기에 지금 이거 대신에 became을 쓰셔도 괜찮고 요런 grow의 과거형 grew하고 이 형식 동사를 쓰시는 게 맞아요. 왜? 보이시죠? 고통이 점점 악화되었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변화. 이해되십니까? 제가 변화랑 말씀드렸죠. 어떤 상태의 차이가 있다. 그냥 비동사 쓰는 거랑 좀 다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죠. 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것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he is aggressive. 무슨 말이라 그랬죠? 그는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그렇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사실적인 관계예요. 사실적인 거. 좀 더 그죠? 객관적인 어떤 것을 다룹니다. 그죠? He gets aggressive 하면 그는 공격적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변화에 초점을 갖춘 말이에요. 그죠? 그는 평소에는 공격적이지 않은데 공격적이 돼버려 이 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he gets aggressive 하고 말하면 뒤에 조건이 달립니다. when이라든지 if라든지. 어제 수업 단어장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gat도 마찬가지로 요거처럼 변화에 대한 겁니다. 요런 게 있으면 당연히 점점 악화되었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화입니다. 그죠? 상태의 변화, 고통의 어떤 정도의 변화. 자, 오늘 conjunction,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and, 법까지 하려고 했지만 시간상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자, 내일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자, 또 화이팅 합니다. 화이팅. 바이바이.